빅뱅 우주론과 우주의 급팽창에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가지가 있어.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하고 좀 다르게 우주는 팽창을, 자, 공통적인 거는 둘 다 팽창한다고 보고 있어요. 둘 다 팽창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공간 자체는 커지고 있어.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은 일정해.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 질량이 계속 증가한대. 그러니까 빈 공간 사이를 새로운 은하가 다시 채우고 또 우주가 커지면 또 빈 공간에 또 다른 은하가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만든 우주론인 거야. 우주는 변하지 않아. 그게 이 정상 우주론의 기본 생각인 거야. 변하지 않는다. 크기는 커지겠지만 왜? 허블 법칙 이후에 나온 우주론이거든.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해. 인정하지만 변하지 않으려면 밀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뭐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인 거야. 이러한 우주론을 주장하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주의 크기는 뭐 무한하대. 여기는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은 일정해. 그리고 밀도는 감소할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질량이 부피가 계속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온도도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 여기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이 돼. E는 델타 MC 제곱이 적용이 되겠지. 생각해봐.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야. 그러면 질량은 일정해. 그럼 에너지의 총량도 일정하지. 그럼 부피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에너지량은 감소하겠지. 그러니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겠니?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자,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특징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후 점차 팽창한 거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을 계속 다른 물질로 채우고 있는 모습인 거야. 자, 공통점.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 등속 팽창이야. 둘 다 팽창인데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팽창해 간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렇게 똑같이 계속 똑같은 속도로 팽창한다. 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것도 공통점이야.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V는 HR이라는 이 법칙이 만족된대.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가 빠르게 멀어져 가는 게 여기서도 설명되어야 되겠지. 어떻게 설명되냐면, 자, 처음에 요거하고 요 둘을 봤어.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했다? 그러면 이 둘이 얘네 둘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봤던 얘는 얘고 두 번째 봤던 얘는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 멀어져 갔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얘하고 얘 사이에 또 다른 은하가 생겼지. 이런 거라고. 그러니 여기서도 뭐 얘랑 얘가 얘를 봤어. 그럼 여길 거고 여기겠지? 더 멀리 있는 게 더 빠르게 멀어져 가는 것도 설명할 수 있지? 그러니 이 우주론에서도 허블 법칙은 성립이 되는 거지. 요거 오해하기 되게 쉬워. 이거는 처음 봤던 은하가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멀어져 가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은하가 생성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계속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우주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두 가지 차이점 살펴봤고요. 자, 조금 더 차이점을 보면은 이거 뭐야? 똑같은 게 나왔네?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볼게.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정상 우주론이 미안, 내가 얘기했던 게 틀렸네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게 바로 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게 되었거든.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온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복사 에너지야. 자, 우리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거 기억나지? 그럼 빅뱅 우주론을 제시했던 이 가모프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수학적인 계산으로 한 점에서 시작한 이 우주는 엄청나게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자, 델타 MC 제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량은 일정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강한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게 된 거야. 그러면 물질이 생성되는 시점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질량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점점 커지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현재는 한 2.7 켈빈 정도, 물론 한 5 켈빈으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 이 정도로 우주의 온도는 매우 많이 낮아졌을 거야 예상을 한 거야. 그럼 우주의 모든 빈 공간의 온도가 이거라는 얘기겠지? 이거를 나중에 십몇 년 뒤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천문학자가 전파망원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잡음이 들린 거지. 그걸 통해서 우주에서 모든 공간에서 오는 동일하게 오는 이만큼의 온도의 물체에서 방출하는 파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이걸 제시했던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줘. 이게 가장 먼저 나온 게 우주 배경 복사야. 가장 강력한 증거로 얘기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작년에 수능 특강 완성 문제 보면 최초에 관측한 파장은 7.3이야. 이게 람다맥스가 아니야, 얘들아. 람다맥스는 여기에 있거든. 람다맥스는 최초로 관측한 파장보다는 좀 짧은 쪽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에서 내보내는, 이게 지금 2.7 켈빈의 물체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야. 왜 우리 플랑크 곡선 기억나지? 6000 켈빈, 5000 켈빈, 4000 켈빈, 3000 켈빈 이거 그래프 있잖아. 2.7 켈빈의 물체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의 플랑크 곡선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우주 모든 공간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자, 요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네 가지가 있지.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차이점 한번 보자. 얘는 1964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가모프가 1948년 그때쯤에 처음으로 빅뱅 우주론을 제시했었고 그 뒤에 십몇 년 뒤에 이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야. 우주의 모든 공간 안에서 동일한, 색깔이 거의 동일하지? 색깔이 동일하다는 것은 온도가 같다라는 걸 의미해. 색깔이 같은 건 온도가 같은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뭐냐면 우리 은하를 봐봐. 우리 은하는 나선은 막대나선인데 여기 있지 않니? 여기. 그럼 이쪽을 보게 되면 이 중심에 우리 은하의 별들 때문에 저 바깥쪽에 있는 물질의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은하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 은하 면에 있는 별들 때문에 배경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흰색의 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것 말고 나머지 우주 공간은 다 색깔이 동일하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자, 두 번째. 요거는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거야. 코비 위성에서 관측을 했고, 두 번째는 2003년에 WMAP 인공위성이, 그 다음에 또 플랑크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인 거지. 이거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처음에는 그냥 완전 동일한 온도라고 생각했어. 근데 최초로 코비 인공위성이 관측했더니 색깔이 다르지? 뭐가 다르다는 거니? 온도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 온도가 큰 차이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 이 관측된 오차가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아주 미세한 차이야. 2.7 켈빈에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주 미세한 차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건 우주 생성 초기에 밀도의 불균일, 밀도가 조금은 불균일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생각해보자. 우주의 공간 밀도가 좀 불균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이나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아낸 거야. 자, 생각해봐. 우주 모든 공간의 밀도가 다 동일하다면 구심점이 없지? 구심점이 없잖아. 그러면 물질들이 안 모일 거 아니니? 뭔가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이라도 큰 곳으로 별들이, 가스들이 모이면서 별과 은하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걸
얘기한다는 거지. 완전 균일하잖아? 아까 봤던 것처럼 완전 균일하면 별, 은하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는 제시를 못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별이나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다. 미세한 밀도 차이로 인해. 그거를 확인시켜 준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미세한 온도 차이, 밀도가 불균일하다는 걸 의미한다. 자, 요거는 점들의 크기를 잘 보세요. 점들의 크기가 어떻게 됐니? 작아졌지? 이거는 이런 게 점이잖아. 이런 게 점. 점의 크기를 봐봐. 점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는 점의 크기가 더 작아졌어요. 해상도가 좋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상도가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해상도가 어떤 건지는 알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게 조금 되긴 했지만 너희들 핸드폰 살 때부터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었지? 내가 처음 핸드폰 살 때는 카메라 없었거든. 그리고 저장시킬 수 있는 이 용량도 없었어.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와 완전 신세계인 거야. 그때 10만 화소였거든. 10만 화소라는 거는 사진 한번 찍었을 때 점을 10만 개로 이 사진을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S20 작년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1억 800만 화소래. 1억 800만 화소. 똑같은 사진을 점을 1억 800만 개로 찍는다는 거지. 훨씬 더 정밀해졌지? 10만 화소를 찍은 사진 확대하잖아? 뭔지 몰라. 근데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사진 찍게 되면 확대해도 깨지지 않겠지. 점점 관측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 이거 시간의 흐름을 물어볼 때가 있어. 어떤 게 먼저고 나중인지 그때는 점의 크기로 생각해라. 점의 크기가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오래전 거. 그 다음 점점점 더 정밀해졌다. 됐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W맵이랑 그리고 플랑크에서도 미세한 온도 차이를 발견하거든. 좀 더 정밀해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하게 관측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자, 됐니?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완전 균일하다 하면 돼, 안 돼? 우주 배경 복사는 완전 균일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거의 균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 자, 표현이 약간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거의 균일하다는 의미는 이거는 미세한 온도 차가 있다는 거고 밀도 차이가 있다는 거다. 이것은 거의 균이라는 것은 불균일을 의미하는 거야. 자, 완전 균일하다 하면 돼, 안 된다? 완전하게 균일하다 이러면 이거는 틀리다는 거지.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과 우주의 급팽창 요거 살펴볼 거예요. 빅뱅 우주론과 우주의 급팽창에서 처음에 빅뱅이 있었어. 이거는 약간 조금 수정된 모양인데 원래 빅뱅 우주론은 등속 팽창이었어.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고 일정한 속도로 다시 수축시켰을 때 한 점에 모일 때까지 걸린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잖아. 등속 팽창을 가정한 건데 이거는 약간 급팽창이라는 그 개념을 집어넣게 돼. 급팽창을 하게 되고 쭉 오다가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점이 38만 년이야. 자, 38만 년에다 체크해줘.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원자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대. 자, 원자는 중성이야, 중성.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져. 그럼 그전에는 원자가 아니라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야. 왜? 온도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자, 빅뱅이 있었어. 그리고 급팽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양성자 생성되고 핵융합 종료되고 이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수 있었대. 왜 그런지 생각해봐라.
그전에는 불투명한 우주래. 그러니까 물질들이 막 빽빽하게 차 있었어. 전자, 양성자, 그리고 광자뿐만 아니라 빛 알갱이도 이때는 전부 다 막 빽빽하게 차 있다가 원자를 만들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니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겼겠지?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직진할 수 있는 빛이 나오게 된 거야. 자, 빛이 직진을 하게 되었어. 그걸 우리는 우주배경 복사라 불러. 초기에 있었던 빛을 우주배경 복사로 부르지 않고 38만 년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불투명한 우주, 그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가 됐는데 그 시점에 방출된 에너지가 우주배경 복사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빛이 직진 못했어. 38만 년 전에, 그러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우주배경 복사가 직진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사건은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 38만 년이야. 이때 우주의 온도가 몇 도냐? 우주의 온도는 대략 3000켈빈이었대. 현재 우주 온도는 2.7켈빈이지. 이 당시에는 3000켈빈의 우주의 온도를 갖고 있었을 때야. 자, 3000켈빈. 자, 그러면 우주배경 복사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파장이 더 길어졌지? 온도가 높을 때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높을 때잖아. 지금 온도가 낮을 때잖니? 그럼 우주배경 복사의 파장은 점차 길어졌다고 볼 수 있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파장 길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빅뱅 우주론. 두 번째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야. 자, 이거 전부 다 아까 말했던 가모프라는 천문학자가 있었거든? 이 사람의 예상이었어, 예상.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 거하고,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예상한 거거든. 근데 그 예상이 나중에 관측한 결과와 맞아 떨어져.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게 드러났네? 맞아. 관측해보니까 별들 내부에 있는 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도 3대 1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자, 요거 한번 볼게. 초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했었어. 7개하고 1개하고. 7개, 1개 이렇게 7대 1로 존재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막 결합을 하거든. 그러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결합하면서 헬륨 하나를 만들지. 질량을 봤더니 요 4개, 4개, 4개 하면은 12, 그리고 4, 3대 1의 질량비를 갖게 되겠지? 이 상태가 된 다음부터는 안정한 상태가 돼서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현재에도 이 질량비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봐봐. 우주의 수소가 75%, 헬륨이 25%이다 그랬었지? 가모프가 예상한 것과 맞거든. 그래서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예상과 현재 나타난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자, 이게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빅뱅 우주론의 한계와 급팽창 우주론이 나와. 빅뱅 우주론이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게 바로 급팽창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은 뭐였니? 직선이었거든. 직선. 빅뱅 우주론은 직선이었어. 근데 이게 수정이 된 거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된 빅뱅 우주론으로 생각해 주면 돼. 자, 요 모양이 있지? 처음에 급팽창이 일어났대. 1초가 되기 전에 빅뱅이 있고 1초도 지나기 전에 엄청난 팽창이 있었다는 거지. 이때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거 기억해 우선. 자, 볼게.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우주의 지평선과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가 있어. 요게 우주의 크기야. 요게 우주의 크기야.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 달라 얘들아. 구분해야 돼. 우주의 지평선은 뭐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말해. 우주의 지평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은하는 무슨 속도로 멀어져가? 광속으로 멀어져 가겠지? 저 바깥쪽에 은하는 우주는 몰라.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거를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거다.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크기 다르다는 거. 처음에는 우주의 크기가 매우 작았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보다 우주의 크기가 작았다는 거야. 지평선보다 더 작은 우주였어. 그럼 이때 처음에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섞였어. 섞이고 전부 다 열에너지 교환하고 동일해진 상태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팍 커지게 되었다는 거지.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우주의 지평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말한다. 우주의 크기,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지평선이 더 컸었어.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급팽창 후에는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진 거지. 지평선보다. 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 편평성 문제, 그 다음에 지평선 문제, 자기올극 문제 세 가지가 있었거든.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 먼저 편평성 문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야.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야. 자, 현재 관측한 우주는 공률이 거의 0으로 관측되더래. 우주의 공률이 0으로 관측되더래. 굉장히 평탄해. 그러니까 휘어진 그런 공간이 없고 거의 평탄하는 것은 빛이 계속 직진하게 되면 휘어지지 않고 계속 직진한다는 의미야.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는 그래.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했냐면 한 점에서 우주가 이렇게 커져가잖아. 한 점에서 일정 속도를 팽창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주의 공간은 다양한 공률을 가지는 공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건 다 이거거든. 근데 원래 빅뱅 우주론에서는 다양한 공률이 존재해야 돼. 한 점에서 커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많이 커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적게 커지는 것도 있고 지금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공률이 다 똑같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 했었어. 그래서 요 급팽창 우주론이 뭘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실제 우주 크기보다 굉장히 작다는 거야. 엄청나게 큰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일부만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커다란 우주에서 일부만을 보고 있으니 평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급팽창 때문에 이런 관측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급팽창 우주론에서 첫 번째 편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지. 이해되겠니? 급팽창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는 평탄해 보인다. 일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 오지? 자, 두 번째 문제. 지평선 문제는 뭐냐면, 자, 우주 양쪽 끝에서 온 빛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빛의 물리적 특성이 똑같아. 쉽게 말해서 온도가 동일해. 이 끝에서 온 빛과 이 끝에서 온 양쪽 끝에서 도착한 두 빛의 성질이 같다는 거야. 이거 지평선 문제 이거 이상하거든. 왜냐면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우주가 일정 속도로 팽창한 거거든. 한 점에서 그냥 서로 쌩 까고 멀어져 간 거야. 그러니까 초기부터 섞이거나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쫙 멀어져 갔으면 저 양쪽 끝의 우주 공간의 온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 서로 동일한 뭐 시간을 정보 교환하거나 물질 교환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한 점에서 그대로 팽창한 거야. 그러니 우주 공간의 온도는 공간마다 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모든 곳의 온도는 똑같다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급팽창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충분히 에너지 교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초기에 급팽창하기 전에 전부 다 정보 교환 섞였어. 그러니까 열 교환이 일어나. 온도 똑같아진 상태. 그 상태로 우주가 급팽창. 그랬기 때문에 우주 모든 공간의 온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평선 문제를 해결한 거야. 급팽창, 빅뱅 우주론에서는 온도가 똑같으면 안 된대. 쉽게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갓난아이가 두 명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야. 한 명은 엄마 따라 미국 가고 한 명은 아빠 따라 일본으로 갔어.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만났어. 근데 얘네들이 완전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거야. 목소리며 입고 있는 옷이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헤어졌어.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똑같다는 거지. 빅뱅 우주론은 처음에 그냥 뒤섞인 게 없었어. 그냥 팽창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완해서 초기에 섞였던 조그만 공간 안에서 혼합되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홀극. 자, 자기홀극이 뭐냐면 너희들 전자기는 이 전기는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홀극으로 존재하잖아. 하나 존재하는데 자석은 혼자 존재하는 거 없지. 자석 부러져도 NS극이 생기거든. 그치?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왜냐면 초기에 빅뱅 있을 때 엄청나게 온도가 높았거든? 그럼 N극, S극 얘네들도 전부 다 분리가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홀극이 N극이나 S극 혼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지. 근데 발견이 안 되고 있어. 이거를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한 게 초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자기 홀극은 뭐 S극, N극 있겠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매우 낮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급팽창 때문에. 이해되겠니? 이렇게 해서 자기 홀극 문제까지 해결해 준 게 급팽창 우주론. 그래서 수정된 모습을 보면은 그냥 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됐니? 초기에 엄청난 급격한 공간 팽창이 있지? 이게 급팽창 우주론이 들어간 모습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리고 난 다음엔 살짝 감속을 하다가 다시 현재는 끝이 이렇게 확 벌어지고 있거든? 가속 팽창을 좀 이따가 다시 할 거야.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문제점 해결한 급팽창 우주론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